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사진은 한 여성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그 남편의 어릴 적 사진과 지금 딸의 귀여운 현재 모습의 사진입니다. 되게 붕어빵처럼 똑 닮았죠. 근데 사실 저희의 그 어렸을 때, 저희의 10대의 시절과 지금의 10대인 Z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 거 좋아하고 같이 뭐 축구하고 뭐 놀이하고 게임하면서 놀았던 것처럼 지금의 10대들도 사실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다 아시겠죠?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 요새 중고생들의 9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하루에서 평균 2.4시간을, 그러니까 2시간 하고도 한 30분 정도를 더 이제 온라인에서 보내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몇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넘버원 채널은 역시 TV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편성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을 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본방을 사수를 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TV 다음으로 즐겨봤던 컨텐츠는 이제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TV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TV 컨텐츠를 볼지라도 모바일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만화책 대신에 웹툰을 보는 등 이렇게 다른 행동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친구들한테 이제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이 되게 강해졌고요.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향력도 강해졌는데 그들의 인기가 사실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라디오스타의 이사벨이라는 뷰티 크리에이터와 감스트라는 BJ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과 그 팬들을 만나게 해드리는 행사, 유튜브 팬페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이 팬페스트 그 국내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번이라도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한 번 갔을 때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상당히 건물이 크잖아요. 그 동그란 건물을 이렇게 둘러쌀 만큼 팬분들이 기다려서 그 유튜버 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상당히 놀라웠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많은 10대들의 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을 미리 이룬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최린 군인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마이린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56만 명이에요. 근데 아마 한 번이라도 이제 브랜드 페이지라든지 채널을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 56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획득하기 어려운 숫자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올린 컨텐츠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는지 살펴봤는데 가장 이제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은 이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라는 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유행했던 게임인데 게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이제 게임에서 성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엄마를 깨우지 않으면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 이제 미션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영상을 가지고 패러디하는 상황극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배고파. 잠도 안 오고. 낮에 라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준다고 해서 라면 더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몇 시지? 있다.
2시 10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상황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끌어가볼까? 여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보고 사실 내용을 보면요, 커다란 서사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라면을 찾아서 라면을 끓이고요. 그 다음에 라면을 먹다가 엄마한테 걸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영상이에요. 물 오벨리 냄비가.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731만 건이에요. 사실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라면을 찾아서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먹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730만 번이나 이렇게 조회를 일으켰다라는 게 저한테도 되게 놀라운 포인트였고, 누군가에게는 이거 약간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닐슨 코리아 클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의 10명 중 7명이 매월 이제 유튜브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루 평균 1시간의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0억 명의 이제 유저를 갖고 있고요. 매 하루에 이제 100억 시간의 그 시청 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계속 그 월 방문자 수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몇 달 전에는 이제 3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체류 시간도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은 이제 동영상 시청 시간뿐만이 아니라 앱에서 머무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저희가 굳이 동영상 플랫폼이랑만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용시간 측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1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되게 그 카톡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1위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그래도 갭이 생겼죠. 그만큼 파워풀한 이제 플랫폼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트래픽과 그 체류 시간의 60% 이상은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 떠오르는 그 유튜브를 보는 기기 중 하나는 거실에 있는 TV인데요. 요새 이제 스마트 TV가 이제 생겨나고 크롬캐스트 같이 이제 미러링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생겨나면서 유튜브를 더 이상 모바일이나 PC에서만 소비하지 않고 거실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유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션 Z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들은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대인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부모님이 X세대인데, X세대가 뭐 태어날 때부터 사실 디지털이랑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디지털 기기를 학습을 하면서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 Z세대라는 자녀들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 Z세대가 더더욱 디지털에 친숙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Z세대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 기기의 평균 개수는 5개라고 하고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게임 콘솔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기기는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TV나 다른 이제 전통 기기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볼 때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신문에서 편성표를 보면서 보고 싶었던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본방을 사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본방 사수의 개념이 잘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하는 장면으로 바로 스킵해서 이제 보는 것에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긴 영상을 굳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보는 그 인내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되게 자극적이고 길이가 짧은 컨텐츠들이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플랫폼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스낵 컨텐츠, 스낵 컬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에는 마케팅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게 국내 그 광고비 자료인데요. 지상파 TV의 광고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의 광고비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이제 모바일이 지상파 TV의 광고비를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이들이 소비하는 광고의 특징도 달라지게 됩니다. 뭔가 TV에서는 통했던 전략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통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 반대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유튜브에서 잘 워킹하는 그 광고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지막 부분 또는 중간 부분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타났다면,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대세는 이제 앞부분에 클라이막스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막 기다려주지 않고 스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반부에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을 노출시킴으로써 우리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플 광고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TVC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There isn't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from my love. You are my destiny. 물론 TV에서는 이제 좀 더 짧게 줄여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제가 사실 애플 광고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았으면 초반에 이 광고를 보셨을 때 이게 무슨 광고인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겠죠. 사실 그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또한 드러나지 않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품과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똑같은 그런 제품들을 유튜브에서 광고를 할 때는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변화한 소비자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제 앞부분에 뭔가 좀 재밌는 포인트를 넣어서 그 스킵을 방지하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형태로 메시지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스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평균 저희가 조회율이라고 하는데, 광고가 보여졌을 때 뭔가 스킵하지 않고 광고 영상을 끝까지 보거나 30초 이상 보는 것을 이제 조회율이라고 하는데, 그 조회율이 지금 한 30%에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60%에서 70%의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고 스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6초짜리 광고가 등장을 했고요. 저희는 그거를 범퍼헤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짧은 광고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TV에서는 보지 못하는 뭔가 브랜드의 스토리를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요새의 트렌드는 또 어떤 하나의 길이만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짧은 버전과 장초수 버전을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바이트 스낵 릴이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한입거리 광고, 그리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식사처럼 제공을 하는 긴 초수의 광고를 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글 포토에서 진행했던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풀 버전 영상입니다. Okay, just like that. Okay. Am I getting everybody in it? Alright, take a picture this time. Ready? 1, 2, 3. Ah, I missed it. Do it again. Ready, set, stop! Oh, Laura's holding up the Leaning Tower of Pisa all by her. Dang it! Take as many photos as you want without running out of space. Introducing Free Up Space. Never run out of storage again with Google Photos. 네, 구글 포토가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보여주었던 영상인데요. 요거를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구글 포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유저들한테 보여준다면 사실 어떤 유저들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난 다 듣고 싶지 않고 빨리 스킵하고 싶어 하는 유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15초짜리와 6초짜리 광고로도 똑같은 내용을 편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5초 광고는 스킵하고 6초짜리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Never run out of storage again. Free Up Space with Google Photos. 네,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이제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버전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던 사례였고요. 사실 이러한 6초 광고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겟킹 10조가 2,000원. 버거킹. 이렇게 버거킹처럼 정말 프로모션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발로 차면은 그 뒤에 트렁크 문이 열렸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처럼 그 강조하고 싶은 제품의 피처만을 딱 간략하게 담아서 내보내실 수도 있고, Welcome to the High Life. 릴레처럼 이렇게 브랜드의 메시지 자체를 간략하게 전달해 보실 수도 있고요. I saw her. She's real. Search the Mummy official trailer. 뭔가에 대한 이제 티저로서 활용을 하시거나 리마인더용 광고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소스랑 같이 2,000명의 그 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그리고 이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시청 행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Z세대의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총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조사는 미국에 있는 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리서치 결과인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있는 Z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Z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상당히 자의식이 강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할 때 그때그때 스마트폰이나 이제 다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심도 강한 편이고요. 실제로 다양한 문화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을 되게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유튜브는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에 대해서 배우거나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뭐 취미라든지 취미 활동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뭔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잡다한 지식들을 이제 배우는 채널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해요. 이 영상이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여자가 공부하는 영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뭔가 MG 스퀘어 같은 역할을 유튜브가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리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국내 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가 시간도 유튜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저희가 뭔가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예능, 뭔가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를 10대들이 많이 소비를 했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채널에서 뭔가 Z세대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거나 채널을 운영을 할 때도 이러한 그 Z세대의 특징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를 주는 영상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효용을 주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는 뭐뭐 하는 방법에 대한 하우투 영상이 상당히 많고 브랜드에서도 그러한 제품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뭔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하우투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용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Z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감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유튜브는 세상과 소통하는 채널로 이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이제 다문화 학생의 수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10대들은 이러한 다문화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요. 뭔가 참여하려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셀레브리티나 아니면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겉만 화려한 연예인보다는 뭔가 되게 소신 발언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지지하고 또 뭔가 단순히 광고에서만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갑툭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을 잘했던 GS 칼텍스의 광고가 있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듣기 불편한 욕설. 이 불쾌한 욕설을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걔한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 이응 육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핀치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격된 멘트를 좀 나눠주시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일으키기 위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보내요.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 이용 연결원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네, 저희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런 것들 이제 논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좀 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요새 Z세대에게는 그게 더 강력하고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IBM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Z세대에 대한 그 보고서에서도 뭔가 사회적인 이슈나 환경적인 이슈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보이는 브랜드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그 Z세대의 호감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 GS 칼텍스의 광고는 뭔가 그러한 점에서 이제 네티즌들로부터 되게 좋은 호응과 댓글을 이끌어냈었고요. 저희가 그 매 분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튜브에서 뭔가 영향력 있었던 광고들을 이제 시상하는 그 애드 리더보드라는 그 수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GS 칼텍스도 상을 받으셨었습니다. Z세대의 마지막 특징은 이제 부모님과 되게 친구같이 지낸다라는 거고요.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뭔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마이린 TV의 최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부모님이랑 같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사실 상당수가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를 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독립심,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더 강한 편인데, 미국에서도 부모님과 되게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은 이제 제임스 찰스라는 그 뷰티 유튜버인데요.